과학을 담당하는 백성혜입니다.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죠? 네. 네,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들께 그 압력밥솥 얘기를 아마 말씀드렸을 거예요. 지난주에 그렇게 밥하는 거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빨래하는 거와 관련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이렇게 뭐 밥을 하거나 빨래를 하는 것은 과학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게 아니라 그러한 것들도 과학적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사고하게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일상생활로부터 과학적인 생각을 하는 것. 마치 우리가 의식하지 않고 숨 쉬는 것처럼 우리의 일상에서 과학적인 사고를 하는 그러한 태도를 여러분들이 보여주신다면 여러분의 자녀들도 그런 과학적 생각이 일상생활에서 너무 자연스럽게 호흡처럼 느껴지게 될 테고 그런 것들을 저희는 과학적인 소양을 가진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아마 그런 자녀분들을 기르시려면 여러분들부터 그런 매사의 자연의 그런 이 현상들을 과학적으로 생각해보는 습관을 좀 길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 아이가 나로 인해서 변할 수 있다라고 믿는 것이 교육의 출발이거든요. 사실 교육은 나는 밥만 해주면 되고 선생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지 이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학교에 있는 시간만큼 집안에서 있는 시간들이 자녀분들이 있으실 때 조금이라도 더 그 자녀분들을 위해서 그런 어떤 노력을 좀 해주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머리라는 건 타고나는 거지. 어차피 똑똑한 사람은 좋은 대학도 가고 공부도 잘하는 거고 머리가 나쁘면 암만 교육을 해도 아무 소용이 없지 이런 식으로 이런 결정론이나 운명론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이 아이가 타고난 것이 아니라 이런 주변의 환경에 의해서 또 내 노력에 의해서 우리 아이가 공부를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고 공부에 흥미를 가질 수도 있고 또 혹은 공부라 그러면 아주 싫어할 수도 있고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첫 출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 무릎 학교를 통해서 어머니들부터 과학이 재미있어지고 또 과학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어머니들서부터 주변의 그 환경으로 도와주신다면 자녀분들이 과학을 참 좋아할 거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자, 그래도 어머니가 전혀 당신의 장점과는 상관없는 소재를 가지고 이 과학적인 사고를 풀기는 어려우니까 오늘은 빨래에 대한 소재를 가지고 과학적인 생각을 좀 소개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빨래를 하려고 할 적에 물론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세탁기의 성능이라든지 아니면 뭐 세제의 성능 같은 것도 참 중요하죠. 그렇죠? 이왕이면 선전에 나오는 좀 더 좋은 세탁기를 사면 왠지 적은 노력으로 더 잘 빨래가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하지만 빨래를 하는데 가장 중요한 관건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그게 사실은 날씨예요. 그러니까 내가 암만 빨래를 열심히 하얗게 잘 빨아도 날씨가 별로 좋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쉰내가 나고 안 말라가지고 눅눅하고 그렇죠? 네. 그러면 다시 빨아야 될 상황이 되기도 하는데 그래서 사실은 일기예보를 이렇게 보시면 일기예보에 오늘은 빨래 빨지 마세요. 뭐 이런 사인들이 가끔 나오기도 하죠. 네. 그래서 이 날씨가 빨래에서는 굉장히 중요해요. 특히 추운 겨울날 바깥에다가 이 빨래를 널어 보시면 다음 날이 돼도 안 마르는 경우들이 참 많죠. 어떤 때는 심지어 날이 추우면 꽁꽁 얼어버려요. 물과 함께 빨래가 그냥 굳어버렸어요. 그런데 과학 교과서에 보면 그렇게 언 빨래가 녹지 않고 저절로 마르는 현상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를 교과서를 잘 보시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는 생각하기에 이 얼음이 물로 녹지도 않고 어떻게 마를 수가 있을까? 그게 신기하잖아요? 네. 그런데 그것을 교과서에서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는지 우리 먼저 화면으로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강대훈입니다. 오늘은 물질의 변화 중에서 물질의 상태 변화 중에 승화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우리 어머님들 얼음을 손에 들고 계셔본 적 있으실 거예요. 어떻게 되죠? 조금 지나면? 네, 물로 변하죠? 지금 여기 준비되어 있는 것들이 우리 자녀들이 학교에서 승화 실험을 하는 그런 장치들이에요.
플라스크에다가 찬물을 넣어놨고요. 요거는 요오드입니다. 요오드. 그리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산발이 장치를 해서 가열을 하려고 하는데, 이 장치에서는 그 모래를 중간에 넣어놨어요. 그래서 서서히 가열을 해서 요오드가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여기 적당량의 요오드를 비커에 덜어보도록 하겠어요. 고체 상태의 요오드가 가열을 하면 어떻게 상태가 변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오드를 따라 놓은 비커 위에다가 찬물이 들어있는 이렇게 플라스크를 올렸어요. 그리고 나서 알코올 램프를 이용해서 한번 서서히 가열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비커 속에 들어있는 요오드는 고체 상태죠. 지금 이제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요오드의 상태가 변하는데 한번 같이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비커 안에 그 보라색 증기 색깔이 점점 진해졌죠? 이 얘기는 뭐냐면 이제 바닥에 있는 요오드가 많이 승화돼서 기체 상태의 요오드로 변한 것을 나타내요. 플라스크 밑 바닥에 보면 뭔가가 이렇게 매달려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 여기 비커 안에 들어있는 기체 요오드가 찬 물이 들어있는 플라스크 밑바닥에서 다시 승화가 돼서 고체 상태의 요오드로 변한 것을 나타내거든요. 이와 같이 그 승화 현상을 집에서 직접 실험하시기는 뭐 쉽지 않으시겠죠. 그래서 그 자녀들과 함께 그 승화 현상을 설명을 하실 때는 새로 나프탈렌을 사오셨을 때, 종량을 새로 사오셨을 때 농안에 들어있던 작아진 나프탈렌을 가지고 서로 비교를 해보게 하는 거죠. 그러면 새 나프탈렌의 크기가 시간이 얼마만큼 지났더니 이렇게 작아졌더라. 만약에 여기서 액체로 변하면 어떻게 될까? 서로 이야기를 하면서 그 승화 현상을 충분히 자녀들과 함께 이야기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잘 보셨죠? 네. 예, 승화를 가리키면서 요오드나 나프탈렌이나 이런 물질들을 가열시켰을 때 이제 녹지 않고 바로 고체가 기체가 되는 그런 상황과 관련지어서 언빨래라는 것도 얼음이라는 게 고체 상태잖아요. 그것이 물로 녹지 않고 바로 수증기의 상태로 날아가는 그러한 현상을 연결시켜서 승화라고 가리키고 있어요. 그런데 아하 하실 것 같지만 사실은 조금 이상한 점이 있는데 한번 잘 들어보세요. 아까 그 실험에서는 고체를 기체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가열을 했어요. 가열을 하면 고체가 액체로 안 되고 바로 기체로 되는 그러한 물질의 두 종류를 아마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물은 따뜻해지면 녹지요. 네. 그러니까 얼음은 따뜻해지면 물로 녹아요. 그런데 그 추운 겨울날에만 승화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온도가 오히려 내려가야지 승화현상이 일어나는데 뭔가 그 점이 우리가 흔히 아는 승화하고 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늘은 그거를 좀 구분해 보는 것이 오늘 수업의 목적인데, 지금 제가 앞에 한쪽에는 드라이 아이스, 한쪽에는 얼음을 지금 가져다 놨어요. 한번 보시면 지금 이쪽이 얼음인데요. 드라이 아이스는 아이스크림 가게 같은 데 가셔서 좀 달라고 하면 아이스크림을 같이 사시면 또 자녀분들은 또 아이스크림을 먹어서 좋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그 김에 과학적인 또 생각을 한번 얘기해 줄 수 있어서 좋고, 그런데 이 드라이 아이스는 온도가 얼음에 비해서 굉장히 낮아요. 그래서 함부로 만지는 것이 좀 위험하기 때문에 가능한 대로 이런 목장갑을 좀 끼시고, 이 드라이 아이스도 꼭 얼음처럼 생겼어요. 아이스가 얼음이죠. 그쵸? 말린 얼음이란 뜻일 것 같아요. 그쵸? 자, 그런데 이 드라이 아이스는 기체 상태인 이산화탄소예요. 이것이 이제 지금 하얀 연기 같은 것들이 좀 나는데,
이것이 이제 이산화탄소가 기체가 돼서 날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쪽은 얼음인데 구성하고 있는 입자의 종류가 다르겠죠. 하나는 이산화탄소 입자고 하나는 물 입자일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두 종류가 다 차갑고 또 얼음처럼 같은 이런 고체의 형태를 띠고 있지만 이 지금 온도에서는 이 얼음은 녹으면서 물이 될 거예요. 그쵸? 근데 이게 이제 어떻게 될지는 나중에 조금 있다가 한 번 더 보시면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근데 우리가 항상 교과서에서 배울 적에는 드라이 아이스나 나프탈렌 뭐냐면 그 조음약 같은 거예요. 그 방충하라는 그런 거나 요오드 같은 것들은 승화성 물질이라고 배워요. 본래 승화를 한다. 액체로 안 거치고 고체에서 바로 기체로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물은 승화성 물질로 안 배워요. 그거 아세요? 그 승화성 물질이냐 아니냐를 어떻게 구분하는지를 좀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제가 그 그림을 좀 하나 그리려고 그래요. 이 그림이 좀 그 두 가지 그 고려를 해야 돼서 복잡할 수도 있지만 이 그림 하나를 알면 여러분들이 어떤 물질이 왜 그렇게 상태가 바뀌는지를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쪽 축이 온도예요. 그리고 이쪽 축이 압력이에요. 자, 그럴 때 보통의 모든 물질들은 이러한 형태의 어떤 그 그림을 그릴 수가 있는데 이쪽이 고체, 여기가 액체, 여기가 기체예요. 자, 무슨 소리냐 하면 제가 바꿨어요. 이쪽이 온도고 이쪽이 압력이에요. 자, 보시면 그 온도가 높고 압력이 낮으면, 즉 주변에서 누르는 것이 적고 분자 운동이 막 활발한 것이 온도라 그랬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그건 기체 상태예요. 그런데 주변에서 압력은 없고 그래서 막 눌러요. 그리고 온도도 낮아서 분자 운동도 느려요. 그럼 보통은 고체 상태로 존재해요. 고체라는 것은 제가 입자들이 굉장히 조밀하게 서로가 단단하게 결합하고 있는 상태라고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기억하세요? 네. 예. 그리고 기체는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으면서 활발하게 분자운동을 하면서 멀어지는 상태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온도가 높아지면 그러니까 거의 모든 물질은 기체 상태로 존재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온도가 좀 높아도 압력이 굉장히 높아지면 얘가 막 거리가 멀어져야지 기체인데 압력이 커지면 같은 온도여도 기체가 안 되고 압력이 커지면 액체가 돼요. 그렇게 상태가 변하는 것,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상태 변화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런 것이 상태 변화를 이해하는 그래프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요. 승화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고체가 바로 기체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보통 아까 그 실험에서도 보셨겠지만 그러니까 가열을 하면 나프탈렌이나 요오드나 드라이 아이스 같은 것들이 고체에서 같은 압력에서 우리가 보통 그 압력이 1기압이라고 표현을 하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이 1기압이죠. 1기압에서 온도를 올리면 고체에서 기체로 가요. 그것이 우리가 승화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액체를 거치지 않고 고체에서 바로 기체로 가요. 그런데 보통 이것은 이제 드라이 아이스일 경우에는 이쪽이 1기압이지만 물의 경우에는 1기압이 대충 눈금이 이 정도 됐을 때 1기압이에요. 1기압. 자, 1기압일 때 온도를 올리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딱 이 점에서 고체가 액체가 되는데 그 점이 바로 몇 도겠어요? 고체가 액체가 되는 온도. 얼음이 녹는 온도. 몇 도예요? 0도요. 0도. 그쵸? 0도에서 바로 고체가 액체가 돼요. 1기압에서. 그러다가 0도부터 쭉 온도가 올라갈 때까지도 액체 상태죠? 그러다가 액체가 기체가 되는 그 온도가 몇 도겠어요? 100도죠. 100도에서 액체가 기체가 되죠. 이해하시겠어요? 이 그래프를 통해서 물은 1기압에서 얼음이 온도가 쭉 올라가다가 0도가 되면 녹기 시작하고 쭉 액체 상태로 존재하다가 그 액체가 100도가 되는 순간 수증기의 상태가 된다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이 그래프가 그것을 나타내주고 있죠. 자, 그런데 만약에 추운 날 고체가 바로, 그러니까 얼음이 바로 기체가 되려면 조건이 어떻게 돼야 될까요? 최소한 여기를 거치면 안 되겠죠. 그러면 우선 아무리 온도의 변화보다 더 중요한 게 압력이 낮아져야 되죠. 그렇죠? 압력이 어디보다 낮아져야 되냐면 요 선보다 낮아져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압력을 가지어야지 고체에서 바로 기체로 가죠. 액체를 안 거치고.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요 점이 어디냐를 봤더니 이게 무려 0.006기압이에요. 이 기압이라면 사람이 살 수 있을까요? 이 온도는 제가 지금 눈금을 명확하게 그리진 않았지만 0.01도 정도 돼요. 그러니까 0도보다는 좀 높죠? 그런데 아주 높진 않아요. 그러니까 최소한 0.0, 온도는 상관없어요. 압력만 낮으면 고체에서 바로 기체로 가니까. 그런데 문제는 압력이 0.006 기압보다 낮아야 된다는데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기압이 낮아지면 저렇게 저 정도가 아니라 한 1기압에서 0.7기압만 떨어져도 높은 산에 올라간다고 생각을 해보면 숨이 차서 산소 탱크라도 옆에 있지 않으면 큰일 나겠죠? 그 정도 압력이 떨어져도 우리가 살 수가 없는데 0.006기압이라면 거의 진공 상태거든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내 혈관 안에 녹아있던 그 물질들이 모두 기포가 돼서 부글부글 튀어나오고 눈이 튀어나오고 소위 우리가 왜 깊은 수압에 있다가 나올 적에 잠수병 걸린다고 얘기하듯이 압력이 갑자기 변하면은 사람이 살 수가 없거든요. 그런 상태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내가 빨래를 널어야 되는 상황이 저 기압일 수는 없겠죠. 그렇죠? 그것이 바로 드라이 아이스나 요오드나 나프탈렌이 승화하는 것과 언 빨래가 수증기로 바뀌는 그 승화 현상이 다른 점이에요, 바로. 그래서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생각을 조금 바꿔보려고 그래요. 여러분, 저기 추운 겨울날 그 바깥에 이제 그 유리창을 보시면 그 성에가 끼는 거 아세요? 어디에 끼느냐 하면 습기가 높을 때 껴요. 그쵸? 집안이 왜 이렇게 기임도 나고 막 이렇게 뭐 주전자에서 이 뜨겁게 물도 나오고 하다 보면은 이게 유리창이 뿌옇게 되면서 이제 얼기 시작하는데 그러한 성에가 낄 적에를 이렇게 보시면 공기 중에 수증기량이 많을 때 그러한 현상이 일어나요. 공기 중에 건조하면 그런 일이 안 일어나거든요. 자, 그래서 공기 중에 수증기량이라는 것이 사실은 그렇게 공기 중에 있던 수증기가 얼마가 있느냐에 따라서 그게 바로 성에로 들러붙는 것, 유리창에 들러붙는 게 바로 기체가 고체가 되는 현상처럼 보이는데 그렇게 될 적에 중요한 건 공기 중에 수증기량이에요. 다시 생각을 좀 바꿔서 증발을 할 적에 액체가 기체가 될 때 생각해 보세요. 액체가 기체로 될 적에 증발을 할 적에요. 바깥에 장마철이에요. 내가 빨래를 널었어요. 장마철에 빨래가 말라요? 안 말라요? 말라요. 왜 안 마르죠? 습도가 높아서. 습도라는 게 공기 중에 수증기의 양이죠. 습도가 높으면 안 말라요. 그러니까 아무리 더워도 빨래가 안 말라요, 장마철에. 그런데 건조한 날은 빨래가 마를까요, 안 마를까요? 빨리 마르죠. 자, 그래서 빨래가 마르고 안 마르고 할 적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그 공기 중에 수증기의 양이 얼마나 있느냐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이 공기 중에 수증기 양을 생각하기 시작하면 이러한 상태가 변화하는 것에 두 종류가 있다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밥을 하는 압력솥의 원리를 하면서 그 물이 끓을 적에는 1기압일 땐 항상 100도에서 끓는다고 얘기했던 거 기억하세요? 네. 예. 1기압일 땐 항상 100도에서 끓는데 그럴 때 장마철에 습도가 많을 때 물 끓일 때 하고 말이에요. 겨울에 습도가 하나도 없고 건조할 때 물 끓일 때가 끓는 온도가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어떨 것 같아요? 바뀔 것 같아요. 어떻게 바뀔 것 같아요? 건조한 날은 지난 시간에도 기억하세요? 빨리 끓는 것과 100도에서 끓는 거는 다른 얘기라고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러니까 100도에 빨리 도달하기 위해서 불을 세게 할 수는 있죠? 네. 그쵸? 하지만 불을 세게 했다고 해서 끓는 온도가 높아지진 않아요.
자, 그러면 끓는 온도, 물이 끓는 온도라는 것은 항상 1기압에서 100도에서 끓는데, 그럴 때 100도에서 끓는 게 변할까요? 장마철에 이 공기 중에 수증기량이 많으면 100도에서 안 끓고 다른 온도에서 끓을까요? 변화가 없을 것 같죠? 사실은 변화가 없어요. 장마철에 여러분들이 물을 끓일 때나 그러니까 장마철이란 얘기는 공기 중에 수증기량이 많을 때 물을 끓이는 것이나 혹은 건조해서 정말 입이 바짝바짝 마를 만큼 건조한 날, 봄날 뭐 이럴 때 물을 끓일 때나 그것 때문에 온도가 바뀐다고는 얘기하지 않아요. 100도에서 항상 끓어요. 100도에서 항상 끓는데 그렇지만 지금 문제가 뭐냐면 증발은 끓는 것은 항상 100도에서 끓어요. 그렇죠? 1기압이면. 그런데 증발은 건조할 때와 습기가 많을 때 증발하는 건 다르죠. 그런데 그것은 둘 다 우리가 기화라고 배우거든요. 자,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리면 자, 20도씨의 물이 지금 공기 중에 있으면 여기가 건조하다면 증발이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증발이 일어나겠죠? 60도에서도 일어나겠죠? 80도에서도 일어나겠죠? 자, 1기압에서 20도씨에서 증발이 일어난다고 얘기한다면 사실 그 상태는 무슨 상태죠? 액체 상태예요. 그런데 끓는다는 거는 요점에 있을 때 끓는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네.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1기압이고 100도씨일 때 끓어요. 끓는다는 것이 액체가 기체가 되는 요 순간을 얘기를 하는데 증발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모든 경우에 일어나요. 0도에서 100도 사이에 액체인 물이 기체가 돼요. 그럴 때 중요한 것은 이 액체가 기체가 될 때 중요한 게 이 압력과 온도가 아니라 공기 중에 수증기량이 중요한 거다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네. 그러니까 그때는 사실은 공기가 건조하고 이쪽이 물이 많고 이쪽이 수증기가 별로 없어요. 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면 많은 곳에서 적은 곳으로 항상 물질은 이동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그걸 우리가 확산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확산되려는 현상, 이 바로 이 여기 있는 물이 나가려는 경향이에요. 근데 여기 물이 많이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안 가겠죠? 이미 이쪽에 많이 있기 때문에 퍼져나가려고 하질 않아요. 그래서 증발은 확산에 의해서 많은 쪽에서 건조한 쪽으로 이동하려는 경향인데 기본적으로는 상태는 액체 상태에 존재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얼음이 승화되는 걸 생각해 봅시다. 얼음이라는 것은 마이너스 10도에서 1기압이었을 때가 이제 얼음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존재하는 이 얼음이 있는데 여기 얼음이 있어요. 단단하게 결합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바깥이 건조해요. 수증기량이 별로 많지 않아요. 그러면 표면에서부터 하나씩 확산이 일어나는 거예요. 녹지 않고. 녹는다는 소리는 이 결합이 깨지면서 액체 상태로 분자가 운동하면서 상태가 바뀌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표면에서부터 날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지금 언빨래가 녹지 않고 조금씩 마른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언빨래가 마르려면 중요한 것이 건조한 겨울이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저기 문을 다 닫아놓은 베란다에다가 그렇게 해놓으면 거기 습도가 꽉 차게 되면 마르지 않아요. 얼었어도. 이해하시겠어요? 네. 자, 그래서 똑같이 우리가 승화된다고 이야기하거나 증발하거나 끓는 거를 모두 기화된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 종류들은 조금씩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한 종류는 공기 중에 수증기가 영향을 미치는 것이고 얼마나 있는가가, 또 하나는 그거하고 아무 상관없이 고유한 온도와 압력을 가졌을 때 나타나는 상태 변화죠. 그 둘을 이제 구분하실 수 있어야 되는데요. 자, 그러면 오늘 그 수업에서 혹시 질문하시고 싶은 것 있으시면 질문해 보시겠어요? 예. 드라이 아이스가 승화하는 것과 얼음이 승화하는 것은 어떻게 다른지 궁금합니다. 예. 그거를 잘 아시면 오늘 수업을 다 이해하신 거예요. 자, 제가 여기에서 다시 한번 이제 설명을 해드리면은요, 이것이 물의 경우라고 생각을 하시고, 똑같은 상황에서 제가 드라이 아이스는 다르게 그려볼게요.
드라이 아이스는 똑같은 일기압에서 여기가 일기압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쪽이 압력이고 이쪽이 온도라고 치면 지금 일기압에서 드라이 아이스는 고체에서 액체를 거치지 않고 바로 기체가 되는 요 상태를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20도씨, 지금 현재 20도씨라고 가정을 하면 20도씨에서 얘는 지금 기체가 돼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가 막 꺼내온 저 드라이 아이스가 지금 냉장고에서 꽁꽁 얼었다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꽁꽁 얼었을 땐 고체 상태로 존재할 온도에서 보관이 되어 있다가 지금 꺼내져서 나오니까 온도가 여기가 될 때까지 지금 계속 뭐 하고 있겠어요? 승화되고 있어요. 지금 연기로 막 승화되고 있어요. 그런데 언 빨래가 승화되는 것은 상태는 지금 일기압하에서 여기 고체 상태예요. 그쵸? 상태로 친다면 여기고 그 공기 중에 얼마나 수증기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얘가 날아가기도 하고 안 날아가기도 하는 현상이기 때문에 이 그래프로 치면 이렇게 요 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고체 상태에 있다고 표현을 하는 것이 좋겠죠. 그것이 둘을 구분하는 중요한 차이예요. 그래서 교과서에서는 실제로 이글루 아세요 혹시? 겨울에? 이글루. 이글루의 벽이 얇아지는 현상도 승화 현상으로 설명을 하는데 이글루의 벽이 얇아지려면 자꾸 표면에 있는 입자들이 도망가야 되겠죠? 그래야 얇아지겠죠? 그것도 건조해야지만 확산에 의해서 퍼져나가는 것. 그렇게 이제 설명을 또 언빨래가 마르는 거나 이글루의 벽이 얇아지는 건 모두는 건조해야지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아까 그 시간이 지나면 얼음하고 드라이 아이스가 어떻게 변했는지 우리가 한번 관찰해 보자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지금 이거를 보시면 얼음은 녹아서 이렇게 흥건하게 물이 됐지만 드라이 아이스는 고체에서 바로 기체로 승화가 됐기 때문에 이렇게 액체 상태의 모습을 관찰할 수 없는 것을 비교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잘 보셨죠? 오늘 사실은 제가 쉽게 설명하려고 노력은 했지만 굉장히 어려운 개념을 하나 소개해 드렸어요. 그게 뭐냐 하면 확산이라는 개념인데 그 확산이라는 개념은 소위 과학자들은 그것을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경향으로 가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설명을 해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개념인 엔트로피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것을 알게 되면 자연현상을 보는 과학자들의 새로운 시각에 대한 이해를 하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니까 다음 시간에 거기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하면서 그 자연현상을 새롭게 이해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